시나리오 관리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세 번째죠. 장애평가 정보 중에 시나리오 관리 부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평가와 사고 시나리오별 시설 빈도로 나누어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평가입니다. 시나리오별 평가에 앞서 기본 정보의 취급시설 입지 정보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장 주변 환경정보입니다. 사업장 위치를 창을 열으시고요. 장애로 미치는 영향 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을 기준으로 영향 범위 500m 범위 내에 입지 현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이 끝난 다음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작성할까요? 네, 주민수와 보호 대상을 작성하십니다. 주변 환경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보호 대상 등 자세한 것들을 작성하셔야지 되는데요. 코라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자동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동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지정해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자동 검색한 거는 근거가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사용자 지정으로 한 경우에는 그거가 사용자로 들어오고, 사업장의 보호 대상을 추가로 작성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반경에 대해서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종전 장애평가 정보 작성하실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 반경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미치는 영향 범위 중 가장 큰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500m 반경에 있는 입지 현황을 작성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애로 나가지 않은 시나리오가 모두 장애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도 작성합니다. 임의로 어떤 취급시설을 선택하고 작성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별 사업장 주변 영향평가입니다. 사고 시나리오란 어떤가요? 장애로 나간 시나리오를 사고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 장애로 나간 모든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지 됩니다. 영향 범위 내에 주민 수와 보호 대상도 구분해서 작성하십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분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염산탱크 2 같은 경우 장애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나리오 관리에 들어오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염산탱크 2는 리스트업 되지 않았죠. 자, 이렇게 사고 시나리오별 사업장 주변 영향평가는 장애로 나간 모든 시나리오만 작성하고,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 영향평가 작성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영향 범위 내에 주민 수와 보호 대상 각각 구분해서 작성하십니다. 사고 시나리오인 경우에도 주변 지역 영향평가와 개시사건 및 완화장치 작성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장애평가, 주변 지역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 범위가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주민수와 보호 대상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 환경 정보, 또 최악의 시나리오의 정보, 그 다음에 사고에서의 주변 환경 영향평가는 다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지금쯤이면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번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주민수 산정 방법이 기존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 어느 부분이냐면 별지 13호와 14호에 근로자 수 미포함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수 산정입니다. 거주민 수와 근로자 수의 합으로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나 다 순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숙지하시고 작성하십시오. 또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도 가나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호 대상에는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들은 모두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보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 설비에 좌표를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별 시설 빈도입니다. 개시 사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시설 빈도를 작성하실 때에 새로운 용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시 사건이라 함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게 되면 불이 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10번의 외부 화재가 개시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10개의 개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숙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 설비는 수동적 완화장치 종류와 능동적 완화장치로 나누는데 먼저 수동적 완화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차근히 숙지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류벽 같은 것들이 수동적 완화장치에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능동적 완화장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라에서는 어떻게 사고 빈도를 작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시나리오 관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고 시나리오를 선택하십니다. 지금은 예시에서 염산 탱크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개시사건 완화장치를 선택하시고 파란색 부분에 개시사건 고장료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앞전에 보았던 개시사건 정의에 나왔던 10가지의 개시사건이 창이 열립니다. 이 개시사건을 우리의 분석하는 시나리오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동적, 수동적 적용에 대해서도 모두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시로 제가 탱크와 펌프를 이용해서 이동되고 있는 어떤 구간을 개시사건을 선택한 건데요. 배관 파열 누출, 상압 탱크 누출, 그 다음에 플랜지, 펌프 이런 것들의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한 개시사건에는 각각의 빈도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숫자를 적용할 수 있는 개수가 있습니다. 이번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서는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게 되면 개수는 있으면 1, 없으면 0을 적용합니다. 개시사건 적용 시 반영할 내용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중에 이야기 나누지 않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도금조, 세척조 등 연결된 배관 등이 없으며 개방형 형태로 취급되어 내용물의 증발이 가능한 경우 시나리오 내 송풍기 고장을 고려합니다. 또한 보관 용기는 개별적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용기를 하나의 탱크 파열로 간주합니다. 또한 운송시설 같은 경우는 입출하 시설 누출 사고를 필수로 적용합니다. 네, 화학사고는 기존 장애 역량 평가서 분석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노파 기법과 OGP 기법을 적용하였지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서는 방호계측 분석 기법인 노파만을 적용합니다. 또한 플랜지 등의 가습기 파선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수를 모두 포함해서 작성하였지만 지금은 개수와 관계없이 개시 사건이 있는 경우 1, 없으면 0을 적용합니다. 안전성 향상도도 바뀌었습니다.
완화장치 작동에 인한 위험도 감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별 주민 산정 시 중복되는 주민수 또한 포함합니다. 이상 사고 시나리오 관리 알아보기를 마치겠습니다.